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5월 18일 리버풀과 사우스햄튼과의 37라운드 리그 경기에서 모하메드 살라가 경기에 결국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살라이기 때문에 FA컵 결승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인해 리그 경기에 출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전 리버풀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살라와 반다이크의 부상 소식을 전했죠. 리버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클롭 감독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풀과 사우스햄튼과의 경기에서 모하메드 살라는 결국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밀 검사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 가벼운 근육 부상이라고 전해졌었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를 위해 교체로라도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결국 출전하지 못하면서 손흥민과 골 격차를 늘리지 못했는데요. 리버풀로서는 챔스 비기어 트로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버풀의 리그 89골 중 살라가 관여한 골이 22골이라고 하니 새삼 다시 한번 대단한 선수라는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오늘 살라와 반다이크가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에게 2대1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 모두 리그에서 한 경기씩 남겨두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살라에게 비록 한 골 뒤져 있으나 득점왕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리버풀의 이제 남은 일정은 챔피언스리그 결승과 리그 38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챔스 결승은 5월 29일에 예정되어 있고 울브스와의 리그 마지막 경기는 5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리그에서 맨시티에게 막판 뒤집기가 어려울 것 같은 리버풀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에이스인 살라가 챔피언스리그 레알과의 결승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손흥민과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살라의 개인 기록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페이스로는 손흥민이 더욱 좋아 보입니다. 살라는 이번 시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포함하여 리버풀이 FA컵, 카라바오컵,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결승전까지 오르며 다른 선수들보다 유독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엄청난 골폭풍을 몰아치던 살라의 최근 골 페이스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살라는 사우스햄튼전을 제외하고 최근 리버풀이 치른 10경기에서 2골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난 맨유와의 경기 이후 4경기째 침묵 중이기도 한 살라입니다. 또한 살라가 리그에서 갖고 있는 22골의 기록 중 15골만이 필드골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은 PK를 전담으로 차지 않기 때문에 리그 21골의 기록은 모두 필드골입니다. 페널티킥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차야 하는 것을 맞으나 상대적으로 골키퍼보다 키커가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필드골을 더 많이 넣은 손흥민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물론 벌리전에서 침묵하긴 했지만 손흥민의 현재 득점 페이스는 굉장합니다. 손흥민은 최근 10경기에서 무려 10개의 골에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라보다 무려 8골을 많이 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살라의 유효슈팅 대비 득점률이 10%대 초반인 것에 비해 손흥민은 25%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기회가 걸리게 된다면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7라운드 벌리의 밀집 수비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개의 결정적인 유효슈팅을 기록했던 손흥민입니다. 이 2개의 유효슈팅은 손흥민의 결정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기엔 정말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벌리 골키퍼의 빛나는 선방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최근 페이스와 필드골만으로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을 노리는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살라와의 격차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의 이런 대단한 활약은 올해의 선수상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선정한 올해의 선수상 8인 후보에 올랐습니다. 모하메드 살라와 김덕배를 비롯해 올해의 선수상 8인 후보에 뽑혀있죠.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했다는 것을 현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리버풀과 맨유의 전설이었던 게리 네빌과 제이미 캐러거도 손흥민을 최고 선수로 치켜 세웠습니다. 평소 독설가로 유명한 게리 네빌은 손흥민은 어느 팀에서든 뛸 수 있는 수준이다. 손흥민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했고 게리 네빌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리버풀의 전설 캐러건은 올해의 선수의 맨시티의 김덕배를 뽑았으나 시즌 베스트 11의 왼쪽 윙포워드에는 손흥민을 뽑았습니다.
두 전설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로부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손흥민이죠. 정말 대단할 따름인데요. 하지만 이런 현지의 대단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골든부츠에 욕심이 나긴 하지만 팀의 챔스 진출만은 생각할 것이라며 정말 팀을 위하는 선수다운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스날이 37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한 마지막 티켓 한 장의 키는 토트넘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스날과 토트넘이 한 경기씩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은 96%로 치솟았습니다. 아스날은 이제 토트넘이 마지막 라운드 노리치전 패배만을 기다려야 할 텐데 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휘슬이 울릴 때까지 누가 챔스 티켓을 가져갈 것인지 지켜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리그 최하위로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와 토트넘의 전력 차이는 꽤 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의 조합이 노리치전에서도 한 건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흥민의 득점왕 욕심이 나긴 하지만 토트넘은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하면 됩니다. 섣불리 공격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반면 아스날은 강등권 싸움을 마지막까지 펼치고 있는 에버튼과 만나기 때문에 토트넘보다 더 어려운 일정입니다. 그리고 티어니, 토마스 파티가 부상인 아스날의 현 상황에서 뉴캐슬전 토미야스가 근육 부상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에 아스날은 100% 전력을 꾸릴 수 없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또한 토트넘의 상승세 분위기에 케인의 잔류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케인이 다음 시즌 콘테 감독과 함께할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이후 우리는 분명히 개선되었고 콘테 감독과 함께하는 다음 시즌이 기대된다고 말했던 케인의 다음 시즌 잔류가 유력해 보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챔스 진출 확정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골 소식도 들려오길 정말 기대합니다.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정말 좋은 경기력을 팬들께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잔류를 결심했다는 케인과의 합작골도 꼭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최초 3시즌 연속 텐텐클럽 가입을 위해 마지막 경기 멀티골과 함께 3개의 어시스트는 너무 욕심이겠죠. 아무도 기록하지 못한 3시즌 연속 텐텐클럽이라는 기록도 너무 욕심이 납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의 바람처럼 개인 기록 욕심보다는 팀의 챔스 진출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도 팬으로서 손흥민의 득점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